네, 벌써 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6월 첫째 주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스쿼드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2,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니맵 통해서 먼저 종목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4% 넘게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리노공업도 함께 힘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2% 넘게 올라가는 부분 눈에 띄고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은 없지만 상승불 대부분 켜고 있는 가운데 엔캠이 2% 넘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봤을 때 금융 쪽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 1% 정도 상승합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해운 쪽도 빨간불 섹터 전반적으로 켜져 있고요. 게임 쪽에서 크래프톤이 3% 넘게, 넷마블과 NC소프트도 함께 올라갑니다. 우주항공, 국방 쪽도 괜찮아 보이고 여전히 화장품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 또 식품 쪽에서 삼양식품, 섬유는 F&F까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리뷰 한 종목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카페24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었는데 목표 주가였던 2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인터넷 업종에서 대안이 저는 카페24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최근에 그 대한민국 국민의 앱 사용률을 봤더니 카카오톡의 한 3배, 4배 정도를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유튜브가 나서면서 카페24가 손을 잡은 건데, 아무래도 노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인 단계에서 카페24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계속 저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좀 성장 초기여서 꾸준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추가로 높여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부터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던 카페24입니다. 여기서 꾸준히 더 봐도 된다.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올려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늘 금요일마다 체크해 보는 게 있죠. 바로 수급의 동향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음식료 여전히 관심 가지는 것 같고요. 애플 밸류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모펀드 쪽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다 화장품이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우양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은 뭐 누가 봐도 네, 화장품으로 네. 수급을 굉장히 집중했다. 연기금은 그래도 뭐 이거저거 좀 샀지만 사모펀드는 좀 빠른 모멘텀으로 플레이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추세 추종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 쪽에서의 확장되는 흐름을 좀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화장품은 지금 숫자가 나오는 섹터입니다. 5월 수출이 이미 YOY로 6.7% 또 추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 7일인데요. 아마 다음 주 6월 11일에는 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일 날 만약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추가적인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수급 상위에 포착된 쪽은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인데, 토니모리는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토니모리를 누가 많이 쓰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공부를 해보면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 회사를 잠금 해제를 한 게 벌써 뭐 한 4, 5천 원 뭐 요때 네. 제가 잠금 해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토니모리는 여러 가지 모멘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쪽에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레티놀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약간 이제 노화? 기능성, 네.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지금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다이소에 판매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저렴하네요. 네, 그게 이제 품절이에요. 처음에 이제 VT의 리들샷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품절돼서
대한민국에서 되게 이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좀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자회사죠. 자회사가 메가코스라고 있는데 이제 ODM 회사인데, 요게 보통은 이제 어퍼 안 좋을 땐 토니모리 거 수직 계열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존에서 토너 1위 하는 안화에 ODM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됐고, 안화는 지금 실리콘2에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화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니모리가 이와 함께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쪽에서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제 소재 쪽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에는 ODM, 한국 콜마라든지 인구레드랩 쪽으로 저희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기금이 이제 사실 국내의 주식을 투자하는 자금이 네. 뭐 한 15조 이 정도 되는 기업인 네. 그 기관인데, 냉동김밥을 네. 그 매일매일 지금 관련주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냉동김밥 ODM 우양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제 2분기는 사실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7월부터 냉동김밥 ODM 하는 부분이 숫자가 붙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기금 사모펀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전히 화장품과 식품 같은 수출주, 실적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토니모리, 그리고 ODM 기업들, 거기다가 우양, 오늘도 지금 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거꾸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코미코입니다. 기대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빅사이클에 들어섰죠, 이쪽이? 네. 일단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가 많았고, 네. 기관들도 선침해 놓은 물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78억. 기존 대비해서 추정치가 크게 상향됐던 이유는 미코세라믹스였는데, 미코세라믹스가 영업이익 227억을 달성을 하면서 기대감마저 상회하는 놀라움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전체로 봐도 영업이익이 지금 1,151억으로 상당히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본업인 세정 코팅 쪽에서 국내 메모리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본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 분기별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코미코를 빅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미코세라믹스의 그 개선되는 호실적, 25년도 내년에는 이제 메모리 공급사들의 가동률 회복, 요게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6년까지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26년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되면서 삼성전자, 인텔, TSMC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 모두가 미국 내 팹 증설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인트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또 서프라이즈를 실적 측면에서 나타내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건 바로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네.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덕분이라고요. 네, 미코세라믹스가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증권사가 커버하는 곳들은 다 컨센 상향을 줄줄이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주 원인은 미코세라믹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 세라믹 히터 ESC에 대해서 신규 고객사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코세라믹스는 반도체 세라믹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그 ESC라 그래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웨이퍼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일본 거를 많이 씁니다. 97% 정도 일본 걸 쓰는데, 요거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과거에 이 미코세라믹스로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또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또 요게 마진율이 좋습니다. 작년에 OPM이 23%대, 근데 올해 한 36%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미코하고 시너지를 나면 비포마켓 쪽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멀티플 상향도 가능하다. 그래서 코미코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ESC 쪽을 이제 국산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딱 주가도 9만 원 선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예,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미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LS 가지고 오셨어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호황의 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비상장 자회사부터 해서 상장된 자회사들까지 너무나 좋은 영향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랑 같이 가잖아요. 네, 거의 유사하게 가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네. 거기다가 이제 그 MSCI 편입 기대감이 좀 붙었다가 너무 좀 과열된 모습이 네. 있었는데 지금 조정을 좀 예쁘게 받아서 지금 이 구간이 딱 어떤 구간이냐면 2023년 7월 26일 날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2차전지주들의 예, 좀 그 윗꼬리가 크게 달린 날. 동사도 그날 물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요게 결국에는 이제 손바뀜이 저는 좀 일어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조금 매수를 해볼 만한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주요 자회사 상장사인 LS 일렉트릭 다 아실 거고 비상장사는 LS 전선 그다음에 M&M 그다음에 뭐 I&D, 엠트론 이런 회사들이 보통 그 이제 구리와 사업 부분이 관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 주가는 구리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이나 I&D, M&M의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지금 그 LS 일렉트릭이나 엠트론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판매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제조업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 가격이 또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업황은 긍정적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이 글로벌 전력망 교체 주기 도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업황이 긍정적이고 AI가 아마도 이제 저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지금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전선의 수요는 뭐 단기로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로 계속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궤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 LS 전선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22년 말로 2조 8천억 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4조 4천억까지 급등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 전력망 교체라든지 뭐 해상풍력,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전력 사용량 증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증가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압기, 전력기기 쪽이 정말 이제 과열이 돼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19만 원대까지 딱 찍고 나서 지금 조정 나와 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할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지주회사이고 자회사들의 실적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근데 자회사들 대부분이 지금 실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LS전선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한 2%에서 3% 내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고압 전선 교체 작업들 뭐 이런 것들 아마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송배 정망 규모가 지금 현재 7천만 킬로 수준에서 2050년에는 2.1억 킬로미터까지 지금 확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업황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전력선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LS 전선 포함해서 계열사들의 중장기적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저 케이블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뭐 4개, 5개 동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지금 그 5동까지 만약에 이제 캐파 확장이 된다면 해저 케이블에서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해저 케이블은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제품이기 때문에 마진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M도 이제 그 변수가 이제 구리 가격인데 올해 아마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톤당 $10,000 돌파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구리 가격의 상승을 중장기적 상승을 내다본다면 LS 긍정적이고 지금 8월 MSCI 편입에 상위 1, 2위 정도 LS 일렉트릭과 LS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약간 이제 패시브 자금을 추종하는 좀 수급도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모멘텀 우리 기대할 만한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15만 원대 정도 위치해 있어요.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가 18만 원 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S는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하 과장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